오늘 제가 이 챕터 발표할 거는 내향적 감정, 감각, 직관 이러한 기능이 그 주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또 심화되는지 설명해 주면서 각 유형이 그 외부 세계나 외부 객체와 어떤 독특한 관계를 맺는 걸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향적 성향이 일상이나 사회에서 많은 그 오해를 받는 이유와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정신적 풍요로움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무의식적인 보상작용의 역동성도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 기능과 보조 기능이 어떻게 결합돼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또 체계적으로 서술한 면도 있었고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외향적 그 편향성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데 그 안에서 그 내향적 유형이 지니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가치도 있고 또 교육적 의미도 있다는 걸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정적으로 저는 내향형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살짝 직관으로 올라간. 자, 이렇게 이제 내향적 사고형은 그렇게 외부 자료를 가지고 내면에 와서 자신의 어떤 질서를 세우죠. 사고의 본질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내부로 가지고 와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게 바로 내향형 사고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감정으로 들어가요. 사고의 본질은 질서를 찾고 연결하고 이제 그런 거라면 감정의 본질은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 그렇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형 감정은 외부 객체를 보고 바로 그냥 느껴져서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내향형 감정형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외부 객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느낌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감정형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언어화되는 게 사고형보다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게 우리는 언어가 있어야 표현을 하니까 표현하는 게 좀 사고형보다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거죠. 이 주요 특징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주요 특징. 일단 그 토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대. 자, 외부 객체. 이 외부 세계가 먼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원형적 토대가 먼저 있나요? 주관적 토대가 먼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고,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크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된, 그렇게 이제 원래 있는 토대예요. 그래서 이 토대가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성향은 바로 우리가 원형, 집단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원형, 바로 근원적인 심상. 우리의 인간이 살아오면서 질투도 하고, 막 욕심도 내고, 근원적으로 인간이면 그냥 그런 어떤 그 심상들이 있죠. 생겨나는 것들. 무서운 엄마, 막, 어우, 정말 소름 끼치는 뭐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인류가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 놓은 마녀상이라던가, 막, 괴물상이라던가, 그쵸? 난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원형의 세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들이란 말이에요. 심상들. 이제 이러한 세계, 바로 근원적인 심상. 이게 이제 토대가 되는 거랍니다. 이 내향형은요, 그 상을 우리가 외부 객체 어떤 그 사물이든 인간이든 외부 객체를 딱 보고, 아, 눈에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부 객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서 표현이 이래요. 무의식적으로 전에 보았다라고 느끼는 거랍니다. 그쵸? 우리가 엄마라는 걸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똑같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해 보았다라는 것이고, 이 내향형들은 특히 외부에 있지 않고 생각의 토대가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하려고 한다. 이게 왜 실현이라고 표현하냐면 외부 세계와 소통되는 것. 그래서 실현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갖고 있다. 내향적 감정형은 내포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 감정이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리비도가 안으로 향하니까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표현 써주셨죠. 잔잔한 물은 깊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감정이 안으로 깊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는 물결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감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향형 감정형의 특징이. 그래서 겉으로 이제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 되게 무심해 보이고 냉담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얘는 사실 알고 보면 깊다. 그래서 열정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열정이 존재한다. 312쪽에 예컨대 외연적 동정심은 적절할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너 좀 안 좋은 일 당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포적 동정심은 밖으로 전혀 표현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 안으로만 있는 거예요. 안으로 뜨겁고 깊어져서 사실 세상의 고통을 그 속에 다 포함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속에 포함하는 나머지 굳어진다. 그러니까 겉으로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깊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예를 들어줍니다. 주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풍요로운 내면은 왜 풍요로운지 아시죠, 선생님들? 외부 객체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근원적인 심상의 세계가 자연 그대로 있는 그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쵸? 이런 내면을 외부 세계랑 소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꿈을 도대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꿈으로 우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통을 하려면, 전달을 하려면 굉장한 예술적 또는 언어적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 310쪽 보실게요. 주관적 사고가라고 있죠. 주관적 사고가 외부 객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에 이 주관적인 요인은 외부 세계랑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제대로 이해받기 어렵듯이 주관적 감정은 더하다. 감정은 더하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전달되려면 외적 형태를 발견해야 된다. 그쵸? 뭔가 이렇게 매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관적 감정을 제대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도 유사한 감정 과정이 생기도록 전달하는데 알맞은 형태여야 한다. 인간은 내적으로, 물론 외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지만 감정 활동의 방향이 아직 1차적으로 근원적 상들의 귀중한 보배에 맞추어져 있는 동안은 아직 내포적으로만 이 감정 활동이 있는 동안은 이러한 감정에 상응하는 형태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향형 감정형이 추구하는 조화는 뭐냐? 이거는 굉장히 내포적이고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유형이 있죠. 자기의 유형을 항상 그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조화는 수동적인 것에 가깝다. 그렇죠. 외부 표현이 되게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형이 객체의 감정을 조화롭게 따라가는 일은, 그러니까 객체와 관계에서 그 감정 관계가 조화롭게 이렇게 유지되는 일은 이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객체가 어느 정도 나와 거리감을 잘, 건강한 거리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내 감정을 막 바꾸려 들거나 막 어떻게 설득하려 들거나 이러지 않을 때 내향적 그 감정형의 감정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뭐 이 유형도 남들에게 어떤 푸시라던가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무심하거나 냉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그 내면적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방어적 조화의 일환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이 좀 이런 게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죠. 이 겉으로 이제 이 감정이 표출이 안 되니까, 그쵸? 오히려 난 쟤랑 있으면은 쟤는 나를 너무 무슨 보리짝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 꺼다 놓은 보리짝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는 감정이 되게 깊게 내포적으로 있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없고 내 감정이 안에만 있을 때 이게 계속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표현이 돼야 되고 하는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밑에만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감정만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겉으로는 냉담함이 더 강해지겠죠. 그쵸?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냉담함이 극단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냉담함이 극단화될 때 이 무의식은 굉장히 파괴적인 형태로 분출된다. 내향적 감정형의 무의식의 내용은 외향적 사고로 되어 있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외향적 사고 이렇게 붙어서 생각하지 말고 외향적 그리고 사고 이렇게 한번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 무의식의 내용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억압되어 있는 거죠. 외향적인 거는 리비도의 방향이 객체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억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의식이 파괴적으로 갈 때 객체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이 억압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에 속박당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객체가 너무 영향력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는 뭡니까? 사고는 질서를 잡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를 만들고 하는 능력인 거죠. 본질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원시적 사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객체에 붙어버리고 판단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런 감정은 어떻게 되냐? 응? 감정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잔잔하게 조화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례하게,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311쪽. 언제나 조용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만 낯선 타인에 대해서는 다정하거나 따뜻하지 않고 무심하고 냉정하고 거부적이기까지 하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된다. 열광적인 것을 보면 이 유형은 호의적으로 중립적이다가 때로는 우월감과 비판을 비춰 예민한 대상 같으면 김이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아야 되고, 막 흥이 나는 장소에서 좀 열광해야 되는 자리라던가, 이런 상태의 어떤 상태에서 이 내향형 감정형은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죠. 막 같이 신나해준다기보다는 자기가 우월함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거 아니야. 약간 좀 이제 고상하게 좀 중립적인 것을 취한다던가.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내향형은 기본적으로 이 토대가 어디에 있죠? 아주 근원적인 심상, 자연의 어떤 그 성향 그대로 외부 객체보다 훨씬 풍요로운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자기가 느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인데 겨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김을 빠지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격렬한 감정을 살인적 차가움으로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감정이 무의식에서 나와 개인을 사로잡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그 풍요롭게 느끼는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외부 객체에서 오는 어떤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우월감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달리 말해 어떤 근원적, 감정적 신상이 살아나 이 유형을 사로잡는다면 다르다. 이런 경우에 이 유형의 여성은 이제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마비를 느끼지만 그럴수록 나중에 심하게 저항하여 그러니까 그 열정이 확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그거를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객체에 대한 관계는 조용하고 안전한 중간의 감정 범위에 머물며 정열과 광기는 고집스럽게 멸시된다. 그렇죠. 그런 막 이렇게 동요되는 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적어 객체는 계속 자신이 별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그 결손이 그러니까는 내가 저항을 해서 끊어낸 것들인 거죠. 끊어낸 것도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결손이 매우 자주 무의식적으로 남지만 그 대신 시간이 가면서 무의식적 감정적 요구 때문에 더 큰 주의 집중을 강요하는 증상들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정에 냉담하고 끊어내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의식화되어서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떤 다른 관계에서 감정이 더 민감해지거나 쉽게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객체들을 좀 이렇게 멀리 했는데 오히려 객체의 어떤 반응에 쩔쩔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증상들이 그런 증상들을 발달시킨다. 그러면 도대체 내향형 감정형의 감정 활동은 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대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뭐 하고 감정 교류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향형 감정형의 그 감정 활동은 어떨까? 이게 우리가 그 토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 주체로서의 그 토대를. 그래서 이런 자신도 단지 예감할 뿐이다. 그냥 느낄 뿐인 거예요. 단지 좀 뭐가 있어. 라고 예감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의 그 표현은 시적이거나 종교성이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우월감 같은 게 이제 쌓인다. 은밀한 우월감. 이게 그 토대가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스스로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야심적인 열정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면, 아, 내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나야 하는 순간 뭔가 지배욕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밀한 지배욕은 주변 사람들을 질식시킬 것 같은 느낌을 주며 그래서 비밀스러운 힘을 얻는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여성이고, 이게 소용돌이 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관적 토대라고 한번 봅시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영성, 그쵸? 이런 거에 대한 감정 활동이 있는데, 객체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드러내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은근한 야심이 드러나고, 이것이 강해지면 지배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외향적인 남성을 잘 매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남성이 이런 여성에게 잘 빠져든대요. 왜냐하면 외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남성이
어떤 권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이 그걸 은근히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외향적인 남성들이 그 여성이 나를 그런 면을 자극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배욕이 권력으로 이제 작용을 해버리면 이제 더 막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파워가 세져 버리면 기고만장한 지배욕, 허영심, 독재적, 거리낌 없는 명예욕, 교활한 잔인성으로의 악명 높은 이런 어떤 유형의 여성형이 생겨난다라고 융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림에서 이 내향적 사고형과 감정형의 내면화를 한번 볼게요. 이 내향적이다 하면 이 주관적인 토대에 그 토대를 둔 어떤 이제 남성입니다. 이 사람의 사고는 내면화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사고가 내면화에만 국한될 때 바로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추상화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융은 이걸 텅 빈 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감정도 계속해서 내면화만 되어 있으면 자기 중심적 감정만 남아 있어서 내용 없는 열정, 깊이는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현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 없는 열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부 객체와의 이 관계, 내면화만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에서는 항상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들이 이런 기류가 이제 관계에서 흐르게 되고요. 이게 아주 심해지면 내면에서는 굉장한 우월적 환상을 가지게 되고, 이게 심해진다라는 건 이게 이제 무의식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무의식은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외부에 크게 투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와 이런 냉담함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객체가 커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객체가 공포스러운 대상이 이제 돼버리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내향형, 감정형의 무의식의 이제 병리적인 붕괴 해가지고 그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자아가 있죠. 자아가 있고 무의식적 주체가 이렇게 이제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지금 감정형이죠. 나의 감정, 은근히 느껴지는 그 풍요롭고 우월적인 그 감정, 그게 내가 아니야. 그것은 훨씬 어떤 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그 주체 아래에 두었을 때는, 정상으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만, 이게, 이게 나야. 나 굉장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 왜 우월적일까요? 이게 거의 신적이죠. 신적 루미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그 신비한 힘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아를 주체로 격상한 상태, 이 무의식의 주체이죠. 이거를 격상한 상태로 올려놔 버리면 이제 이게 병리적인 상태로 가고, 그래서 사고가 억압되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니까 사고가 억압되기 때문에 적으로 돌변한 사고가 이제 나타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는 엄청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무의식이 외부에 다 투사가 되잖아요. 객체와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객체에게 이런 원시적 사고들이 다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죠.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 쟤가 날 음해해. 쟤 뭐라고 했어? 저거 내 얘기 아니야? 쟤가 저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피해망상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계략을 세우기에 바쁘답니다.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 혼자서 막 음모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작전에 몰입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굉장히 그 좋은 측면까지도 막 남용하는, 안 좋게 써버리는 이런 태도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있게 되면 탈진하게 되는 거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신체적으로 탈진하게 되어서 특히 여성의 경우는 빈혈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그래요. 빈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정신쇠약의 이제 위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건강염려증, 강박관념, 이런 공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자, 주관화된 의식이 내용 없는 사고 과정에 도달하듯, 그쵸? 주관화된 의식. 계속해서 그냥 외부 세계와 관계 맺지 못하는 사고들인 거죠. 자기중심적 감정 또한 내용 없는 열정으로 전락하여 타인과의 교감 없이 자기